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니? 다른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말 좀 들어 제발. 에휴, 네 동생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혹시 부모님이 항상 내 탓을 하고 있나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나요? 부모님이 화가 나면 감정을 내게 풀고 있나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면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특히 남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알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서열과 계급을 강조하고 외모나 공부,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비교하는 대한민국은 나르시시스트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컨텐츠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려요. 지금 멘탈 단련을 위한 무료 PDF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특징 5가지.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식이 부모를 욕하는 상황으로 유교 사상이 팽배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지키고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나르시시스트를 감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특징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감정 쓰레기통, 전부 자식 탓. 보통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든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데요.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에게 약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한 나르시시스트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자신보다 약자인 자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데 별 문제가 아닌데도 트집을 잡아서 매사에 자녀 탓을 할 뿐만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자꾸 내 탓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자식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적 사랑과 완벽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식이 뛰어나거나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그저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올려줘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완벽주의와 연결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완벽한 기준을 세우고 외부적인 요인들을 그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요.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완벽한 기준에 따라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도록 조건을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거나 체중 조절을 통해서 외모 관리를 잘하거나 효도를 잘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보여야 좋아해주는 거죠. 문제는 그 반대로 공부를 못하거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자식에게 험한 말들로 가스라이팅해서 자녀를 유리 멘탈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식 간 차별 대우.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시켜주는 자식은 좋은 아이이고 우월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식은 나쁜 아이로 취급당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식 간 차별 대우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자식은 사랑을 독차지하는 골든 차일드가 되는 반면 그게 아닌 자식은 그저 부모에게 화풀이 대상인 스케이프고트가 될 수 있어요. 더욱더 큰 문제는 그저 화풀이 대상이어야 하는 스케이프고트 자녀가 자신에게 대들 경우 골든 차일드 자녀를 이용해서 스케이프고트 자녀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 간의 갈등을 일부러 조장해서 자식을 무너뜨리는 행위도 한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 과도한 간섭.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과도한 지배와 통제인데요. 어떻게든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래서 나르 부모는 자녀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공부, 친구 관계, 행동 등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식이 어른이 되어 독립해서 나가려고 하거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인을 만나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방해할 수 있어요. 5번째, 특권의식에 따른 불만족. 나르시시스트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열등감을 부정하고 자신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람처럼 인식해요. 이 같은 특권의식이 강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천민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르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리하게 효도를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자식들이 희생해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그저 자식이 문제라고 탓하고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해주며 자식들 간에도 능력을 토대로 차별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간섭하며 칭찬보다는 매사에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면 하루빨리 부모님과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남들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희생양을 자처하거나 남들의 관심을 갈구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멘탈을 소중히 여긴다면 반드시 부모님과 거리를 두세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예시. 아리야, 넌 성적이 왜 이따위야? 내 오빠는 항상 1등 하는데 넌 누굴 닮아서 이래? 학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 가고는 있는데. 그리고 너 체중 관리 안 하니? 누가 너처럼 뚱뚱한 애를 좋아하겠어? 에휴, 학부모들 보기 쪽팔려서 진짜. 엄마,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오빠만큼만 하란 거잖아. 너한테 잔소리한다고 나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지저가 요즘 공부한다고 힘들지? 용돈 줄 테니까 밥도 잘 챙겨 먹어. 역시 엄마밖에 없어. 고마워요, 엄마. 엄마, 나도 용돈 필요한데. 아리야, 너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니? 용돈 언제 줬는데 벌써 돈 타령이야? 오빠는 넉넉하게 주잖아요. 저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리야, 너랑 오빠랑 같니? 그리고 너한테 용돈 많이 주면 간식 사 먹느라 살만 찔 거 아니야? 킹, 너무해. 아, 엄마. 아, 안녕하세요. 아, 아리 친구구나. 이름이 뭐야? 귀찬이에요. 귀찬이? 아리야, 나중에 집에서 보자. 아리야, 귀찬이라는 애 이번에 학교에서 꼴찌했다는 애 아니니? 아, 네, 공부는 못하지만 정말 착한 아이예요.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런 애랑 어울려서 성적 올릴 수 있겠어? 당장 손절해. 엄마, 어떻게 내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음에도 그 애랑 같이 다니는 거 들키기만 해봐. 그날부터 용돈 다 끊을 거다. 엄마,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저녁을 준비해봤어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뭐야, 풀밖에 없네.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 좀 하지. 에이, 아, 죄송해요. 넌 딸이 돼가지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니? 신경 좀 써. 와, 아리 네가 만든 거야? 배고픈데 잘 됐다. 지저가 배고프지? 많이 먹어라. 아리야, 나중에 설거지도 부탁한다. 네, 휴, 엄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만 이야기해. 지친다. 마블리 생각.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저 마블리도 마음이 불편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7살 때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유치원생 때의 일인데요. 아직도 그 상황이 기억나는 것을 보면 당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명절과 관련된 행사였는데 부모님들을 모두 유치원에 초대하고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아마도 제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을 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면서 유치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어머니에게 세게 뺨을 맞았고 집에 가는 내내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로 죄인처럼 집에 갔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에게 절을 할 때 버벅거린 이유도 집에서 밥 먹다가 반찬을 흘리면 화를 낼 정도로 폭력적인 어머니 때문에 항상 죄인처럼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아들인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화풀이를 하고 그저 제 탓을 하면서 때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이런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끼던 게임기를 망치로 부수거나 제가 사귄 이메일 친구에게 몰래 역겹다고 메일을 보내거나 수능이 끝났는데도 게임을 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를 폭발하는 등 통제적이고 집착적인 엄마였죠.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독립하기 위해서 취업이 빠른 학과에 지원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가면서 거리를 두었죠. 그 이후에 한 번도 제 고향에서 산 적은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저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집보다 찜질방이 훨씬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싫었고 아직까지도 용서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라면 하루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나를 통제하고 내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루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리 멘탈을 다이아 멘탈로 만드는 마인드 블링의 마블리였습니다.